이 상태에서 찌가 더 이상 잠기진 않네요.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뭐 찌의 그림상으로 봐서는 세목 정도, 찌돋보기 아래 정도까지 딱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유속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의를 내려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한목이 빠져서 찌 돋보기 아래쪽 부분까지 원줄이 날려서 포물선을 졌고요. 찌 부력으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금 그 찌 다리에 감았던 것은 조금 더 띄워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찌가 너무 또 힘없이 있습니다. 힘없이.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은 아까 한 3분의 1 정도를 잘란 상태인데 3분의 2가 지금 아까 감았던 그 황동편 중에서 3분의 2가 지금 감겨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제가 아까 사용을 했던 게 요 정도의 그 황동편이었는데요. 잘라낸 게 요만큼입니다.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3분의 2를 떼어내고 3분의 1을 다시 감겠습니다. 자, 그래서 찌 다리에 그 무게를 추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한 상태에다가 황동편을 좀 감았고요. 지금 떡밥을 그래도 혹시나 입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떡밥, 양반을 떡밥 달고요. 지금 찌 그 물 흐름 방향은 일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두목까지 얘가 지금 쫙 버티고 있는데요. 찌를 아까보다 제가 조금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찌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더 이상 가라앉을 수가 없구나. 찌 부력이 아까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원줄이 포물선을 대서 날리더라도 찌 부력으로 버티고 잡고 있고, 지금 찌는 뭐 한 12시 반에 45분 정도? 이 정도까지 오른쪽으로 살짝 흘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찌가 더 이상 가라앉지는 않네요. 찌가 더 이상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목 이하로 찌가 지금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물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최소한 1.6g의 부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스스로가 잡아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는 강계 낚시, 터 낚시에서는 이 정도 부력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물론 뭐 유속이 없다면 더 작은 부력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찌가 지금 잠겼습니다. 찌는 오른쪽, 낚싯대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지금 휘어져 있는 상태고요. 물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처음에 캐스팅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유속 위에서 찌는 이렇게 점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잠겨서 간신히 찌 부력으로 유속을 이겨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붕어가 입질을 하면 쭉 하고 찌가 빨리는 거고요. 그때는 당연히 챔질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아까 그 정도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지금 해가 떴다가 안 떴다가 해가지고 찌가 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뭐 이러죠. 자,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금 3목에서 한 1.5목 정도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그래, 지금 이 정도 물이 흐르고 있다면은 이 정도가 딱 맞겠다. 그러면 저거를 또 보여드려야죠. 여기다 과연 편납을 얼마나 감았는가. 이 상태에서 찌맞춤으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찌맞춤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동편은 그 상태 그대로고요. 여기서 저기만 뺄게요. 봉돌만 빼고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찌는 아래로 내려서 아까 찌 다리에다가 감은 황동편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몸통 정도 수준까지 찍힐 건데, 사실 이것도 좀 정확한 게 아니죠. 이렇게 보는 것도. 자, 뭐 떡밥은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근데 지금은 안 봐도 몸통까지 찍힐 거예요. 몸통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거의 몸통 윗부분인데 저 몸통에 잠길 듯 말 듯 할 정도의 부력이 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개 낚시를 할 때, 찌맞춤을 할 때 몸통을 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찌 몸통 맞춤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위에 부분에서 검정색 정도 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찌 다리에다가 뭔가를 감고 캐스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1.6g 짜리 찌 부력 맞출 때 어떻게 맞췄냐면 여기다 무게를 계속 달아 가지고요, 찌가 요 정도까지 잠길 때, 원래 기본적으로 찌 부력의 정의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자, 찌 부력이라고 다 써 있는데 원래 기본은 이렇게 수평까지 됐을 때를 찌 기준의, 찌 부력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네요. 수평에서 한목 두목 정도 사이까지. 그러니까 거의 얘는 1.6g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황동편을 조금 감아서 지금 방금 찌맞춤을 보여드렸는데, 자, 얼마큼을 감았는지는 으로 슉. 자, 아까 여기 감았던 거 0.18g입니다. 0.18g. 물론 이거보다 그 찌 부력이, 유속이 훨씬 더 심할 경우에는 1.6g 갖고도 안 되겠죠? 더 좋은 부력의 찌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버전 2로 해가지고 받은 찌 중에서 가장 부력이 많이 나가는 게 이거. 이 찌가 2.7g의 부력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40이 조금 넘는 것 같죠? 네, 요게 2.7g의 부력을 갖고 있는 찌입니다. 지금 제가 봉돌을 다시 찾아가지고요, 4.8g 짜리인가? 4.6g 짜리인가? 요 봉돌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찌 부력에 맞춰서 찌 부력 대비 3배짜리로 해가지고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는데도 입질이 안 들어와요. 자, 지금 상태 보시면은 또 아까하고 또 변화가 있죠? 4목 정도까지 찌가 딱, 이거 진짜 입질 한번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신나게 떠들어가고 목이 아프네, 목이 아파. 자, 그래서 글루텐을 긴급, 자, 글루텐 또 했습니다. 찌 잘 보인다. 지금 떡밥을 여기 앞에다가 떨어뜨려 보면요, 떡밥이 그대로 수직으로 물 아래쪽으로 이렇게 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떨어지네요. 물이, 수차로 인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다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차를 돌리고 있는 정도 수준의 유속이라면 1.6g의 부력으로도 일단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기를 잡고 못 잡고는 뭐 두 번째 문제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야, 여기 앞에다가 제가 글루텐 하나 덩어리를 여기 바로 앞에다가 낮은 수심대에 딱 던졌는데요, 한 50cm 정도가 흐르네요.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해서 50cm 정도가 흘러서 그룩하고 지금 안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이렇게 한 50cm 정도 짧은, 여기 진짜 한 4, 50 정도 되는 수심입니다. 그래서 봉돌은 가볍게 가는 것보다는 무겁게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혹시 설령 정말 봉돌이 가벼워서 유속에 의해서 봉돌이 흘러서 막 1m씩 흘러간다면, 이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낚시를 포기하든지 봉돌을 무겁게 가져가시든지. 근데 봉돌이 정말 무겁다면 풀캐스팅을 해서 낚싯대에 바로 내려놓지 마시고요, 조금 당겼다가 찌가 서가지고 내려가시는 거 보고 그때 다시 원위치 시키셔야 돼요. 이 원줄이 너무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찌가 반응하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면적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낚싯대를 풀캐스팅을 한 다음에 낚싯대 뒤로 한번 슬쩍 당겼다가 찌가 불뚝 서서 가라앉을 타이밍에 한번 다시 풀어줘서 원위치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끝대와 찌와 봉돌 간의 삼각형 면적이 그만큼 커지게 돼서 입질을 하게 되더라도 큰 폭의 입질로 잘 빨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일직선이면 찌
안 움직여요. 찌 움직이는 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이면은 이게 도복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은 일직선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수조에서 테스트한 것도 보이시죠? 그렇게 얕은 수심임에도 불구하고 찌 끝대와 찌와 봉돌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그림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거 다 좋은데요. 오늘 꽝일 것 같습니다. 꽝. 근데 물살이 이렇게 있으면 깔짝깔짝 하는 반마디 입질, 이거는 정말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찌가 쭉 하고 빨리는 이런 입질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운 좋게 한 마디 빨리는 거를 확인하고 챔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큰 폭으로 빨리는 입질, 그래서 유동은 짧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그렇게 노지 낚시, 관계 낚시에서는 그렇게 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저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원줄이 포물선이 되면은 원줄의 긴장 감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포물선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짧게 붕어가 먹고 입질을 할 경우에는 그 포물선 때문에 찌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 포물선이 크면 클수록 입질을 하게 되면 원줄이 쓱 하고 빨려야 되는데 찌가 쭉쭉 하고 빨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깔짝깔짝. 그래서 충분히 먹고 고개를 돌려서 갈 때 찌가 쭉 하고 빨리는 거죠. 설명드리고 확인을 해드리고 현장에서 시연을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서 그게 조금 어렵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비록 꽝일지라도요. 너무하네. 안 돼. 오늘은 안 돼.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양어장에서는 유속이 흐르지 않고 물이 잔잔하다면 저부력지 쓰시는 게 맞아요. 네, 저부력지 쓰고 찌 몸통, 저기 황동편 많이 감아서 찌맞춤 크게 많이 해서 두먹에 찌맞춤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우스에서 낚시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하우스보다는 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물론 뭐 양어장이긴 하지만 뻥 뚫린 이렇게 자연과 함께 낚시하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돼. 퇴근. 이 정도면은 불쌍하게 여겨서라도 입질 한번 깜빡 해주면 좋겠는데. 에이씨, 그러니. 이 나쁜 놈들이야, 이것이. 이 나쁜 놈들, 안 돼. 오늘은 도복 낚시에 제가 차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찌를 지금 수제찌로 지금 몇 가지 테스트를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수차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영상으로 잡아드리지 못했지만 0.6g, 0.8g 정도, 1g 정도 되는 애들은 찌가 슬금슬금 잠겨서 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2g 정도까지는 간신히 찌가 서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1.6g의 찌부력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나마 찌 다리에다가 무게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황동편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찌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찌맞춤을 한 다음에 캐스팅을 해서 수심을 찾은 다음에 낚시를 하지만, 제가 그거를 검증을 한번 하기 위해서 거꾸로 찌다리에 아무것도 감지 않은 1.6g의 부력을 갖고 있는 찌로 캐스팅을 먼저 해서 수심을 찾아서 찌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찌 다리에다가 황동편을 조금씩 감아서 찌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비슷한 속도를,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속도를 찾았습니다. 그 속도를 찾고 다시 거꾸로 찌맞춤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찌톱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찌맞춤이 찌톱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찌 몸통에 멈춰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수심을 먼저 찾은 다음에 찌가 내려갔다가 살포시 올라오는 저 속도를 먼저 봤습니다. 이 속도에 맞게
찌 다리에다가 황동편을 감아서 괜찮은 속도가 유지가 될 때까지 확인을 좀 했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찌를 내려서 거꾸로 찌 맞춤을 확인했습니다. 자, 유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찌 맞춤은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몸통 라인까지 쭉 올라온다 라고. 그래서 유속이 있는 관계 낚시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찌 맞춤은 몸통 찌 맞춤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찌 부력에 따라서 이만큼이 될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찌 몸통 맞추는 것을 맹신하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찌 부력이 크면 클수록 이만큼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찌 맞춤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속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말은 정말 많이 했는데요. 말은 정말 많이 했지만, 입질이 없었어요. 뭐, 입질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건 아닌데, 입질이 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자,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이 영상에 등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 그리고 예비 구독자님, 어복 충만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붕어나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질 좀 해라, 근데.